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념의 마력, 클로드 브리스톨의 신념의 마력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진동이다. 79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생각은 마음의 진동이다. 생각은 마음의 진동이다. 잠시만요. 네. 생각은 뭔가를 창조해내고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넓은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생각의 정도와 그 강도 그리고 정서적인 특성과 느낌의 정도 혹은 진동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무선국의 전파 파장이나 와트수에 비할 수 있는데 생각은 그 연속성과 강도 그리고 힘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창조력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다양한 설이 나돌긴 하지만 생각이 과연 전기 에너지의 일종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기학계의 천재 니콜라 테슬라가 개척한 고주파 분야의 실험을 많이 해본 나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전기 현상과 연관 짓게 된다. 사고라는 게 전기의 방사나 진동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기와 연관시켜보면 사고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파를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파를 도표로 만드는 기계를 실제로 만들어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연구자들의 말로는 감정이나 꿈, 장차 앓게 될지도 모를 병의 기미까지 찾아내고 연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60년 전쯤에 나온 책,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제가 여기저기 챙겨서 읽은 바에 의하면 이게 60년이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책이 나온 게. 그런데 그 당시 세월이니까 굉장한 그 긴 세월의 텀이 있죠. 네. 1944년에 예일대학의 버 H.S.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12년간의 실험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다. 모든 생물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기적인 기운을 발산하고 그것에 둘러싸여 있으며 생명은 우주의 모든 것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는 아니지만 초자연주의나 신비주의자 그리고 형이상학자들도 오랫동안 인간에게는 그러한 영적 기운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예일대학의 실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전기적인 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양 연금술의 전설적 창시자로 여겨지는 신화적 인물인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와 그를 따르던 철학자들은 진동설을 주장했다. 기원전 6세기의 위대한 기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진동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전자파 이론의 핵심과 닿아 있다. 모든 물질은 음전자와 양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전기를 띤 미립자가 서로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고 있다는 뜻이다. 꼭 들어맞는 말을 찾을 수 없어서 나는 진동,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기를 띤 미립자의 진동수가 바뀌면 물질 자체도 바뀐다. 물질이라든가 고체라 불리는 것들의 모양과 성질이 서로 다른 이유는 진동의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음전자와 양전자의 수적 구성이 다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옛날 연금술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뭔가의 힘을 이용해 값싼 금속의 분자를 비싼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쇠나 납을 은이나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또 그와 같은 힘으로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능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퍼드
전자파 이론에서 금속과 평범한 원소를 다른 것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서 이러한 설의 신빙성을 더했다. 이분이 이렇게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자들을, 철학자들을 계속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실체 있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싶으셔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렇구나 라고 해서 어떤 과학적 증명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수학자, 철학자들 이야기도 저희가 참고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은 마음의 진동이다 라는 말은 이거를 한 번 듣고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계속 생각하고 이쪽 관련한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생각은 진동이구나, 생각은 파장이구나. 지금 만약에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본인의 생각이 본인의 삶을 만든다라는 거가 깨닫는 시기가 와요. 선생님 나이쯤 되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호칭을 잘못 썼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특히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호칭이 튀어나왔는데요. 죄송하고, 내 생각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먼저 올려드렸던 그 랠프 월도 에머슨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나의 삶을 만들고 내 생각이 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한 생각을 얼만큼 믿고 확신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를 정말 젊은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네. 계속 읽을게요. 그냥 함께 같이 읽으면서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해봐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녹음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인간의 신경 조직은 오직 진동파만을 느낀다. 인간의 신경 조직은 오직 진동파만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다른 물체가 진동을 발산하면 인간의 오감이 작동해 보고 듣고 작동해서, 인간의 오감이 작동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이해할 때 진동의 본질을 더 잘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끄러운 소음을 들을 때 그것은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푸른 나뭇잎을 볼 때 그것은 눈으로 포착된 색의 진동이 뇌에 전달되어 그 색깔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세상에는 인간의 오감으로 포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결코 인식할 수 없는 수많은 고주파의 진동이 존재한다. 한 예로 개가 짖어대는 소리 속에는 너무 높아서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개들만이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지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두통이 심할 때 관자놀이를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가라앉는 것은 어떤 형태의 전기 에너지가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성서에는 예수의 손길로 병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지는 전기 분야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진동학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버 박사가 주장하듯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고 모든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전기적인 기운이 우리 손끝이나 마음에서 어떠한 전파를 밖으로 내보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진동의 힘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높은 지대에서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서 뭔가 금속성의 물체에 손을 대면 전기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것은 물론 마찰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정전기인데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만물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여기도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를 쫑긋해서 만물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라는 부분을 클로드 브리스톨 수십 년 전에 이분께서는 어떻게 이 생각을 서술을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일대학 연구자들이 실험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상처가 없는 양쪽의 집게손가락을 검유개로 이어서 소금물이 담긴 두 개의 컵에 각각 담그면 왼쪽은 양극, 오른쪽은 음극으로 표시되며 전기가 흐르고 전류의 양은 1.5mV를 가리키는 그림이다. 또 다른 그림에는 한 손 끝에 작은 상처가 있는 두 가운데 손가락을 컵에 담그자 양극이었던 왼손이 음극으로, 음극이었던 오른손이 양극으로 바뀌고 전류의 양은 12mV까지 높아진 모습이 담겨 있다. 처음 이 그림들을 봤을 때 나는 오래전에 프랑스의 과학자 이폴리트 바라디 박사가 완성한 생명 계량기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종 모양의 유리그릇 안에 가느다란 비단실로 구리 바늘을 매달고 바늘 밑에 눈금을 새긴 원형 판지를 놓아둔 기구이다. 이 기구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실험자의 양 손가락을 기구에서 약 1.5cm 안에 가까이 대고 매달려 있는 바늘에 마음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나서 실험자가 마음의 태도나 생각 등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그에 따라 바늘의 방향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계속해서 바뀐다. 바늘이 전적으로 실험자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원리를 구체화한 또 다른 간단한 실험이 있다. 일반 종이를 사방 약 7cm로 네모나게 오려 대각선으로 접은 다음 종이를 펴서 다른 방향으로도 역시 대각선으로 접어 그 대각선 둘이 교차되게 한다. 다시 종이를 펴서 엎어 놓으면 왼쪽이 약간 눌린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그 다음 코르크 중앙에 바늘 끝이 2.5cm 정도 밖으로 나오게 긴 바늘을 꽂는다. 바늘이 꽂힌 코르크를 바늘 끝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엎어놓은 유리잔 위에 얹어 놓는다. 그 다음에 미리 접어두었던 피라미드 모양 종이의 중앙이 바늘 끝에 맞닿도록 얹어 놓고 피라미드의 네 귀가 아래로 늘어져 균형을 잡게 한다. 맞네요.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지루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이러한 실험은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생각은 마음의 진동이다 라는 건데, 이 마음의 진동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싶으셔서 이분께서 굉장히 많은 실험 사실을 여기다 기술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혹은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하여튼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방사가 일어난다. 그 방사는 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전기 반응을 통해 인격과 생각의 방사를 포착해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분은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연구기술자 필립 토머스가 1937년에 미국 기술협회에서 한 말이래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한 80년 됐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혹은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하여튼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방사가 일어난다. 그 방사는 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전기 반응을 통해 인격과 생각의 방사를 포착해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생각은 반드시 어떤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믿으세요. 네, 자, 계속 읽을게요. 생각의 방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겠다. 연못에 던진 돌멩이는 수면에 닿는 순간 둥글게 퍼져나가는 잔물결을 만든다.
계속 퍼져나가던 물결은 기슭에 닿으면 사라져버린다. 던진 돌멩이가 크면 클수록 물결도 높고 크게 퍼져나간다. 크기와 무게가 다른 돌멩이 두 개를 약간 떨어진 두 군데로 동시에 던지면 둘 다 물결을 일으키며 어느 지점에서 겹치게 된다. 두 물결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둘이 만난 곳에서 멈추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쪽의 물결이 나머지 한쪽보다 크면 큰 쪽이 작은 쪽의 물결을 타고 넘어 더 크게 퍼져나간다. 이를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파급력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라. 보다 큰 생각은 다른 생각의 파급을 멈추게 하거나 압도해버린다. 보다 큰 생각은 다른 생각의 파급을 멈추게 하거나 압도해버린다. 더 강력하게 집중된 생각은 그 템포도 빠르고 진동도 크므로 약한 진동을 제치고 더 빨리 창조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의식의 깊이와 집중력의 정도, 신념의 강약 등 사고의 여러 단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힘의 농도나 강도를 의미한다. 창조적인 힘은 오직 생각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나 마음속에 그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발휘될 수 있다. 창조적인 힘은 오직 생각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나 마음속에 그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발휘될 수 있다. 이를테면 바라던 대상인 집이나 차, 라디오 등 간절히 갖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꿈을 이룬 자기의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창조력이 나오는 것이다. 네. 조금 실험이 많고 제가 중간에 실험 내용을 조금 뛰고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네, 어쨌든 생각은 진동이고 힘이다. 네, 만물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집중력의 정도, 의식의 깊이, 신념의 강약 등 사고의 여러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원하는 일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해나갈 수 있다. 네. 이건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대부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왜 못할까요? 집중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집중력. 그 집중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본인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목표 설정이 분명하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슴에 딱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했을 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책상에 한참을 앉아 있어도 전혀 학습 결과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죠.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 난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리고 그 전에 큰 그림을 그려야죠.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5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겠다라는 그림이 명확하게 자기한테 있으면 지금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과제나 시련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없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되던지 말던지. 이런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과제나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외부에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거는 나밖에 할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당신은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당신은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당신은 정말 위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하세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의 힘을 쓰는 것은 변화되기 위한 마음의 힘을 쓰는 것은 본인이거든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안 하죠. 안 하죠. 답답하죠. 안 하죠. 보는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자극을 받아서 될까, 저렇게 하면 자극을 받아서 될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들은 어떤 방향 설정을 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너의 미래가 좀 네가 살고 싶은 좀 더 멋진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마음은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원하는 큰 그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네, 많이 노력하고, 네, 또 마음의 힘, 꼭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네, 공부가 자기 살고 싶은 인생의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부는 눈에 불을 켜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확장시키고 확대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 공부를 게을리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됐든,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이든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부분에 닿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 보면, 생활에서 주어진 거에 그냥 이렇게 치여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나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이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강하구나, 내가 굉장히 마음의 힘이 강해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매일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또 오늘 하루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면 또 그냥 또 그냥 습관대로 살아버리고, 그래서 나의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네, 가르쳐드리면 하실 거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머리로 반복해서 생각하기. 두 번째,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세 번째, 글로 반복해서 쓰기. 이 세 가지가 방법이에요. 네,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최소 15번, 최소 15번 생각하고, 만약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내가 뭔가 타인에게 이렇게 이끌리거나 뭔가 내가 스스로 내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내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해답을 주자면,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관계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다. 모든 관계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그 문구를 생각해서 반복하고, 글로 쓰고, 또 말로 하고,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생각에
여기 작가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진동을 내보내는 굉장히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해요. 또 만나요. 안녕.